KT는 지난해 초유의 비상사태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이 좌절된 후 경영 공백이 생기며 8월 말 김영섭 대표 취임 전까지 한동안 그룹사 전반에 걸쳐 비상 경영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한 부정적 여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며 그간 KT가 외쳤던 주가 부양 목표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와 이사진의 부재로 혼란에 빠지면서 한때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 3만원 중반이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시가총액은 2조 원가량이 증발하며 소액주주들의 원성은 높아졌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 상장 계열사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영 공백 리스크 속 주가 방어에 나선 KT는 지난해 8월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1,000억 원어치를 소각했습니다. KT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경영 정상화로 전환 이후 KT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가치 재고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2025년까지 지난해 수준인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기 배당도 도입됩니다. 그간 연간 배당 정책을 유지한 KT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는 현금 배당 외에도 추가 자사주 매입 후 소각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정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현재 KT의 주가 수익 비율은 7.36배 수준으로 LG유플러스보다는 높지만 SK텔레콤보다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의 평균 PER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가순자산 비율로 봐도 KT의 주가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의 PBR은 0.49배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보다 낮은 모습입니다. PBR은 1배 미만일 경우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PBR이 낮을수록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 등 KT그룹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본격적 활동을 열어나가겠지만 외부 전망이 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5G 시장이 정체기에 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 KT의 수익 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탓입니다. 5G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3,200만 명 넘으면서 포화 상태입니다. 5G 요금제 출시 이듬해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14%씩 늘었던 가입자 증가세는 정체로 돌아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1.5%가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영 공백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지표에서 부진을 겪은 KT는 경영 정상화 이후에도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지만 2021년부터 이어진 순이익 하락세는 지난해까지 3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